저는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거라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수가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잘 버텨주더니 오늘은 다시 윗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제가 방송 중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다시 지금 종목을 하나하나씩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아니고 괜찮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매수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현금을 있는 거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한 게 한 1000만원 됐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한 번에 다 현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200만원만 종목을 산다든지, 또는 뭐 300만원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현금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면서 다시 종목을 조금씩 사보도록 하세요. 한 번에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우 산업지수가 0.31%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낙폭이 크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자리였는데, 참 이상하게도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그동안 시장을 다우야 뭐 경기 방어주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올라갈 때만큼 못 올라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가 연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다우 산업지수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들이 쫙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미국의 국채 10년 장기금리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유를 대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었죠. 그런데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최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겨우 요거 빠졌어. 0.3이라고 0.11.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 언론과 뉴스들이 그날 시황을 갖다 적어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 이 뭐지 이 새끼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질 때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라는 뉴스 갖다가 붙이면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더니, 어제는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뉴스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0.31, 0.11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참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을 정말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주식을 무식하게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오른다 내린다 라는 단순히 양방택일의 결정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으면은 현금화 좀 시켜놓고, 빠지네? 오 잘 됐네. 안 그래도 현금화 시켜놨는데 그러면 다시 사면 돼. 밑에서 사면 되는 거고, 현금화 시켜놨는데 지수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네? 그럼 다시 조금씩 종목 담아볼까? 종목으로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무슨 흑백 논리처럼 올라가네 떨어지네 그런 걸로 매매를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다. 항상 주식은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시장은 그래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매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VIP 회원들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면서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주식은요, 올라가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가격이 적정선에서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목보다는 가격이고 가격보다는 전략이라는 말을 항상 해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익 실현한 거 한 종목 얘기를 하면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한샘 보세요. 한샘 오늘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한샘 보시게 되면 오늘 3월 31일 9시 41분이죠. VIP 추천 종목 한샘 21% 수익 달성하고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수익 챙겼어요. 그래서 추천 내역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링크까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샘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한샘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방송 보면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주식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인테리어 관련된 주식을 왜 보라고 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일단은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직장도 뭐 원격으로 재택근무하는 판국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을 꾸미기를 시작을 해요. DIY라고 하죠. 인테리어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상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인터넷 구매를 하고 집을 꾸미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를 리모델링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참에 집이나 한번 뜯어 고쳐보자 라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재무 보세요. 재무가 무려 한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로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또 괜찮았어. 제가 이걸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 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작년 12월 달이면 이 정도 라인이야. 2번 상승 맞고 꺾이고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괜찮네. 그러면 손절가 여기에다가 한 9만원대에다가 손절가 두고 한번 매수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실적 괜찮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가구 수요 늘어나고 있지. 그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추천이 나간 종목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한샘이 어떻게 되느냐 쭉 올라갑니다. 전고점 이제 거의 다 왔죠. 전고점 뚫어내겠죠. 10중 8구 상승 구간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종목을 사야 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야지. 이런 구간에서. 이해 가시죠?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가는 종목이 올라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잘 되는 경우를 잘 못 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잘 안 타요. 달리는 말에 잘 안 올라타. 이상하게 내가 올라타게 되면 꼬꾸라지는 케이스가 많더라고. 그래서 달리는 말엔 잘 안 올라타요. 4대가 안 맞아 나랑. 잘 맞는 것들은 잘 맞겠죠.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실 분들은 올라타시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만 하면 꼬꾸라지는 분들은 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기보다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아직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냥 버티기 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돈 번다니까. 이해 가시나요?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IMF 글로벌 경제 전망 개선, 2021-2022 전망 상향 준비. 이건 한번 좀 볼까요? 뉴스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일부 신뢰 요소죠. 곽세현 특파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최근 미국 재정부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2021년과 2022년 전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와 내년 글로벌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추정치는 다음 주 IMF의 세계 경제 업데이트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IMF는 전 세계 경제 생산이 2021년 5.5%로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후 미국 외에는 1조 9천억 재정 부양 승인,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목표를 올려잡았다. 미국의 재정 패키지로 인해 성장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경제에서 회복을 예상한다. 미국이 견인하는 다양한 속도의 회복이 나타날 것. 역시 미국은 뭐라 해야 될까? 미국이 전 세계를 견인을 하는 게 맞긴 맞는가 봐. 중국이 미국한테 비빌 수가 있을까?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빠른 접종을 하는 부유한 나라와 재원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 사이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강조했다. 위기와 싸우면서 이미 더 제한된 재정적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전 전망치와 비교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의 누적 손실은 선진국 경제에서 11%,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 20% 가까이 될 것. 미국과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1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도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국도 잘 올라가고 중국도 잘 올라가면 양방향으로 그림이 괜찮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런 격차가 금융시장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려했다. 확대된 자산 밸류에이션이 금융위험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해 금융위험을 계속 주시해야 된다. 미국의 빠른 성장이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이머징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외자금 조달 요소가 많고 부채 수준이 높은 중상층 국가에 큰 어려움을 줄 것. 인플레이션, 억눌린 수요가 팬데믹 관련 제약이 끝나면 일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최고 정책 이반자들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 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 일부 신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방법이라 했다. 복잡하네.